세 딸의 효심전쟁 1편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박순자는 올해 75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조용한 동네 빌라 3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세 딸을 다 키워서 시집 보냈습니다. 큰딸 미선이 52, 둘째 미경이 49, 막내 미정이 46. 다들 각자 살림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순자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혼자 살아도 아침은 꼭 챙겨 먹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애들한테 짐이 안 되니까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나이가 들긴 들었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무와 두부, 파가 있었습니다. 국이나 끓여 먹을까? 순자가 중얼거리며 재료를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파란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툭툭툭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큰애가 좋아하던 된장국인데 순자가 또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이가 어렸을 때 이 국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곤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벌써 40년도 더 지났습니다. 순자는 물을 썰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맞다. 큰애한테 전화해야지. 순자는 칼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기념일 사진, 세 딸이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손주들 돌잔치 사진. 순자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애들 잘 키웠지? 혼잣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어디 뒀더라? 소파를 뒤적였습니다. 쿠션 밑을 봤습니다. 있었습니다. 맨날 어디 뒀는지 까먹네. 핸드폰을 꺼내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엄마. 큰딸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아, 나야.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이고, 엄마. 저 지금 애들 아침 챙기는 중이에요. 미선은 결혼한 지 28년이 됐습니다. 대학생 아들 하나, 고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도 20년을 했습니다. 늘 바빴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바쁜데. 괜찮아요. 엄마 밥은 드셨어요? 응, 지금 끓이고 있어. 너 어렸을 때 좋아하던 된장국. 아이고, 엄마.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드세요. 아니야. 제대로 먹어야지. 그래야 건강하지. 네, 알았어요. 엄마, 저 애들 챙겨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그래. 끊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들도 바쁘지 뭐. 당연했습니다. 각자 살림이 있는데. 그런데 순자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뭐 하려고 했더라? 내가 뭐 하려고 했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아, 맞다. 국 끓이고 있었지. 순자는 주방으로 돌아가려다 말았습니다. TV 리모컨이 보였습니다. 아침 드라마나 볼까? 순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쯧쯧, 며느리가 왜 저래? 순자가 혀를 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다음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엄마 계세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큰딸 미선이었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TV에서 눈을 뗐습니다. 미선아? 왜 왔어? 미선이 헐떡이며 안으로 뛰어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가스불. 미선은 곧장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지? 주방에서 미선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가스 켜놓고 그냥 계셨어요? 순자는 부랴부랴 주방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었습니다. 파란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냄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은 다 증발해 버렸습니다. 냄비 바닥이 시커멓게 타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황급히 가스를 껐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순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났습니다. 분명 국을 끓이려고 했는데 언제 거실로 갔지? 나 국 끓이고 있었는데. 엄마, 요즘 자꾸 이러세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그랬나? 순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났습니다. 미선은 시커멓게 탄 냄비를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없어요? 아니야. 나 멀쩡해.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병원은 무슨, 나 괜찮아. 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병원은 싫었습니다. 가봤자 이것저것 검사만 하고 돈만 나갑니다. 하지만 미선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머니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집 열쇠를 안 가져가셨습니다. 그 전 주에는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선은 어머니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생들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둘째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언니 왜?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미경아, 지금 엄마 집인데.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또 가스불 켜놓고 까먹으셨어. 에이, 설마. 깜빡하신 거겠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요즘 자꾸 그러셔. 그래. 그럼 어떡하는데?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병원? 무슨 병원? 검진이라도 받아보자. 혹시 모르잖아. 알았어.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어때? 내가 차 있잖아.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요일에 약속 있는데. 뭐 알았어. 막내한테도 연락해. 그래, 내가 할게. 전화를 끊고 미선은 이번엔 막내에게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언니, 막내 미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지금 괜찮아? 응, 식당 일 쉬는 시간이야. 왜? 엄마 병원 모시고 가려는데 토요일에 시간 돼? 병원? 엄마 어디 아프셔? 미정의 목소리가 급히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아프신 건 아닌데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그래서. 그래, 나도 갈게. 토요일 몇 시? 10시에 둘째 차 타고 갈 거야. 알았어. 엄마한테 잘해드려. 내가 저녁에 들를게.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미선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침 10시 둘째 미경의 차가 순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큰 SUV였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비싸 보였습니다. 미경이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49이지만 젊어 보였습니다. 피부 관리를 받았습니다. 옷도 명품이었습니다. 핸드백도 명품이었습니다. 엄마, 내려오세요. 미경이 아래서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빌라 3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미선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엄마. 알아. 순자는 투덜거렸습니다. 병원 가기 싫었습니다. 괜히 가서 이것저것 검사받는 게 귀찮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순자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자리에는 미선과 막내 미정이 탔습니다. 미정은 30분 전에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미정이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젯밤 식당 일이 늦게 끝났습니다. 왔어? 미경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룸미러로 미정을 봤습니다. 옷이 낡아 보였습니다. 미경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엄마, 편하게 앉으세요. 그래, 좋은 차구나. 비쌌겠다. 에이 뭐, 그냥저냥이에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미선은 뒷자리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미정은 어머니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제 잘 주무셨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응, 잘 잤어. 너는? 저도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자매가 다 모인 게 얼마만인지 명절에도 각자 바빠서 못 모였습니다. 작년 설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였는데도 뭔가 서먹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 병원 예약은 했어? 미경이 물었습니다. 응, 10시 30분. 무슨 검사하는 건데? 일단 기본 검진이랑 신경과 진료. 신경과? 왜? 혹시 몰라서. 미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경과라는 말이 불길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저기가 옛날 우리 살던 집 동네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세 딸이 어렸을 때 살던 곳이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큰 종합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네 사람이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쪽이에요. 미선이 앞장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신경과 대기실이었습니다. 의자가 쭉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2번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네 사람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우리 왜 여기 왔지?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검진 받으러 왔잖아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지. 미선과 미경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그래, 걱정 마. 엄마 괜찮아.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박순자 환자분, 신경과 5번 진료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차례예요. 가요. 네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40대 남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친절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순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 딸은 뒤에 섰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봤습니다. 박순자 환자분이시죠? 올해 75이시고. 네.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왜 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미선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물건도 잘 잃어버리시고, 가스불도 켜놓고 까먹으시고, 아, 그러시군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토요일? 네, 토요일 맞습니다. 몇 월인지는요? 6월. 하지만 지금은 10월이었습니다. 의사가 차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병원? 맞습니다. 어느 병원인지는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도 냈습니다. 100에서 7을 빼면 93? 맞습니다. 거기서 또 7을 빼면 순자는 머뭇거렸습니다. 80? 틀렸습니다. 86이 맞았습니다. 의사가 또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기억하셨죠? 네. 비행기, 연필, 소나무. 순자가 따라 말했습니다. 10분쯤 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단어 기억하세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그리고 기억이 안 났습니다.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괜찮습니다. 의사는 MRI 촬영과 추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순자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세 딸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언니,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미경이 작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결과 나와봐야지. 엄마가.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지만 세 자매 모두 불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다시 진료실로 불려갔습니다. 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뇌 사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딸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님, 경도인지 장애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치매. 그 단어가 진료실에 울렸습니다. 세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점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1~2년, 느리면 5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돌봄입니다.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불 끄는 것도 있고 길도 잃어버리고 심하면 집을 나가서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함께 지내시거나 자주 방문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세 딸이 서로를 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말을 꺼낼까요? 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썼습니다. 일단 약을 드시면서 지켜보겠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선이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미경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달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미선이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약 잘 드시고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미경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 매일 들를게요. 미정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건가?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 딸도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큰 딸이니까 내가 모셔야 하나?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집으로는 못 모시는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시고 싶은데. 형편이. 차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순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들어가세요. 저희는 이만 갈게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엄마, 제가 저녁에 다시 올게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지 마. 너도 바쁘잖아. 엄마, 저 내일 올게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순자는 빌라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세 딸이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언제 저렇게 늙으셨나? 순자가 3층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세 자매는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모르겠어. 미선도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반찬 몇 개만 먹었습니다. 밥은 밥만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도 멍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치매라니. 순자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세 딸을 키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못 사는 건가? 순자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순자가 흐느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막내 미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미정이야. 주무셨어요? 아니, 아직.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울었어요? 순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들켰나? 아니야. 안 울었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막내. 내일 제가 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집만 되는 건 아닐까? 순자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한편 큰딸 미선의 집, 미선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김태수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태수가 물었습니다. 55의 나이. 머리가 반쯤 벗겨졌습니다. 배가 나왔습니다. 태수는 사업을 몇 번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응. 미선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병원은 어땠어? 치매래. 뭐? 태수가 놀라서 TV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엄마가 치매 초기래. 혼자 계시면 안 된대. 그럼 어떡하는데?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겠었습니다. 설마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큰딸이잖아. 여보, 우리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 애들도 있고, 우리 집도 넓지 않고. 알아. 미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내가 큰딸인데. 태수는 말없이 미선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여보, 우리 형편 생각해야지. 당신은 입 닥쳐.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떡하지? 평생 큰딸로 살았습니다. 늘 희생했습니다. 시집살이도 20년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해도 참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까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둘째 미경의 집, 큰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고급 가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상훈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52의 나이.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응. 어떻던데? 치매래. 이상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치매? 그럼 요양원 보내야겠네. 아직 초기래. 약 먹으면서 집에서 지낼 수 있대. 그럼 요양보호사 쓰든가. 언니가 모신다고 할 것 같아. 큰 집에서 모시는 게 맞지. 큰딸이잖아. 이상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는 못 모셔. 내가 바쁘기도 하고 장모님 치매면 더 힘들어. 솔직히 우리 집 분위기도 있고. 알아. 미경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그럼 언니한테 맡기고 우리는 비용 좀 대주면 되겠네. 그래야겠지. 미경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막내 미정의 집, 좁은 월세방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미정은 딸 지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으셨어? 지수가 물었습니다. 16의 나이. 엄마를 닮아 순했습니다. 응. 아니, 사실은. 미정은 말을 망설이다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치매래. 뭐? 할머니가?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초기래. 혼자 계시면 안 된대. 그럼 할머니 어떻게? 큰 이모가 모시겠지. 아니면 둘째 이모가. 미정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자신이 모시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하지만 형편이 안 됐습니다. 이 좁은 방에 어머니까지 모시면 지수도 불편할 것입니다. 엄마, 할머니, 우리랑 살면 안 돼? 지수가 말했습니다. 좁아도 괜찮아. 나는 거실에서 자고 엄마랑 할머니가 방 쓰면 되잖아. 지수야.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면 무섭잖아. 우리랑 같이 살자. 하지만 너도 불편할 텐데. 그리고 엄마 형편도 괜찮아. 할머니 좋아하는데 뭐. 내가 알바해서 도울게. 미정은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쉽지 않다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 자매는 각자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미선은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약 드셨어요? 미경은 이틀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미정은 퇴근 후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는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밤 10시쯤 깼습니다. 내가 잠들었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인가?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닌데.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순자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론가. 밤거리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순자는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왔습니다. 추웠습니다. 얇은 잠옷만 입고 나왔습니다. 집이 어디지? 순자는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다음 날 아침 미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순자 씨 보호자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제가 큰딸인데요. 누구세요? 신월파출소입니다. 어머님이 길을 잃어버리셔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가?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신월파출소입니다. 빨리 오시겠습니까? 네, 지금 바로 갑니다. 미선은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신월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선이 달려갔습니다. 미선아, 여기가 어디야? 순자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새벽 5시쯤 순찰 중에 발견했습니다. 동네를 배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소를 물어봤는데 기억을 못 하셔서 핸드폰을 확인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과 미정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세 딸이 어머니를 둘러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밤에 나가셨어요? 나 집에 가려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계셨잖아요. 아니야. 내 집이 아니었어. 다른 집이었어. 순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세 딸은 서로를 봤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신월 파출소를 나와 순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순자를 방에서 쉬게 하고 세 자매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언니들, 이거 심각한 것 같아. 미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 오늘도 큰일 날 뻔했잖아. 미경이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모실 거야?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침묵.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큰딸이니까 내가 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부담스러워하고 형편도 빠듯하고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비용을 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직접 모시는 건 솔직히 싫었습니다.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시고 싶어. 하지만 방도 좁고 돈도 없고 요양원은 어때? 미경이 말했습니다. 요양원? 미선이 되물었습니다. 응. 좋은데 알아보자. 내가 비용 댈게. 하지만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모실 수는 없잖아. 각자 사정이 있고. 미경의 말이었습니다. 미선은 고민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내가 모셔볼게. 미선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모실게. 며칠 지켜보고 안 되면 그때 요양원 생각하자. 언니 괜찮겠어?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봐야지. 내가 큰딸이잖아. 미선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미경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미정은 미안했습니다. 언니, 내가 자주 올게. 도와줄게. 미정이 말했습니다. 나도 비용 대줄게. 요양보호사 쓰든지 해. 미경도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미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일 후 순자는 큰딸 미선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와 생필품, 그리고 남편 사진. 여보, 나 이제 떠나요. 순자는 빈 집을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세 딸을 키웠습니다. 웃고 울었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미선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요. 거기가 이제 엄마 집이에요. 그래.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 멀어졌습니다. 미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모님. 남편 태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할머니. 손주들이 나왔습니다. 대학생 손자, 고등학생 손녀. 잘 있었니? 네, 할머니. 들어오세요. 집은 넓지 않았습니다. 방이 3개, 거실 하나. 엄마는 이 방 쓰세요. 미선이 작은 방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손자 방이었습니다. 손자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고맙다. 손자한테 미안하네. 괜찮아요. 손자도 이해해요. 순자는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작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순자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미선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박순자 할머니, 큰딸 미선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세 딸과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세 딸의 효심 전쟁 다음 2편에서 계속됩니다.